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김쌤TV 김병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치과 의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료를 받거나 담당했던 원장님들은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어떤 생각 해보신 적은 없나요? 좀 더 객관적인 치과 의사를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보면 간단하게 결국 전문의냐 일반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치과 전문의는 10개 과가 있고요. 통합치료의과가 신설돼서 총 전문의가 11개로 지금 되어져 있어요. 참고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또 정보를 전달해야지. 아무리 유튜브지만. 자, 보죠. 치과 전문의는 이제 구강암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전과, 구강내과, 구강암면 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총 이렇게 10가지로 되어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제 통합치료의학 전문의가 따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11개 전문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전문의와 일반의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치과 의사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의가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각각의 전문 과목에 대해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적겠습니다. 구강암면외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라고 여기도 똑같이 치과교정과. 자, 이렇게 각각의 전문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보면 일반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한 신의 영역이겠죠. 치과 학문이 상당히 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떤 신의 영역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두루두루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는 정도겠죠. 소아치과도 어느 정도 이상 알 수 있고, 즉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갓 졸업하신 원장님들 요 정도밖에 안 되겠죠. 당연히 제가 더 그리고 싶어도 개인적인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경험이 쌓일수록 이게 커져가겠죠. 물론 어떤 부분이 좀 더 부족할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범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험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열심히 또 나름대로 진료를 해오시고 공부를 하시는 원장님들은 점점 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의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이와 같이 두루두루 많이 아는 원장님과 두루두루 좀 아시는 원장님 이렇게 나누는 것이 대부분의 치과 원장님들의 형태였어요. 전문의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법제도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지식을 갖고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을 일반 치과 원장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땡땡땡 치과 교정과 땡땡땡 치과 보철과 치과 이원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오랜 지식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원장님을 슈퍼 GP라고 해요. 슈퍼 하면 굉장히 뛰어난 거겠죠. 제너럴 프랙티스 혹은 제너럴 덴티스트. 동네에서 혼자서 원장님이 여러 진료를 하시는, 애도 봤다가 임플란트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이도 뽑으시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 일반 원장님과 슈퍼 GP의 중간 혹은 슈퍼 GP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니까. 자, 그러면 전문의를 따시는 원장님도 어떨까요? 이 분야에서 좀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겠죠. 물론 이제 끝까지 최대치를 발휘하는 원장님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드물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 분야가 이런 전체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이 정도, GP 정도 수준 혹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시는 부분이 이제 전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치과 교정과, 저도 전문이지만 치과 교정과 전문의 원장님들은 구강외과에서 행하는 흔한 사람이 밟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치과 의사가 이도 못 뽑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습지 않은 얘기예요. 당연히 못 뽑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치 치료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치과 교정과 원장님이면서 소아치과를 안 본다든지 혹은 사랑니를 빼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문의의 형태가 좀 더 확대돼서 좀 더 이 슈퍼 GP 영역까지 범주를 확대시켜 나가면 자기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식과 혹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분들은 치과 교정과를 나왔지만 사랑니도 뽑을 수 있고 임플란트도 심지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철도 하는 원장님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100%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줄 알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안 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문가한테 맡기기도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자주 안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진료도 예전에는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들도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분류에 속하는 원장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선택할 때 어떤 원장님을 선택하느냐를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좀 전문성 있는 치료를 원한다고 한다면 발품을 팔더라도, 혹은 좀 더 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예약이 좀 힘들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분야를 더 잘하시는 원장님을 찾아가는 게 맞겠죠. 교정 같은 경우도 평생에 한 번이고, 임플란트도 평생에 한 번 하면 꽤 오랫동안 쓰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 맞는 원장님을 찾아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치료들, 뭐 스케일링도 할 수도 있고, 충치 치료도 할 수도 있고, 잇몸 치료도 할 수도 있겠죠. 이를 씌울 수도 있고, 신경 치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이런 슈퍼지피라든지 일반적인 진료를 두루두루 다 하실 수 있는 원장님한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히 있을 수 있어요. 일반 선생님들이 땡땡땡 치과 의원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전문의 선생님들은 땡땡땡 치과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땡땡땡 치과 교정과 치과 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전문의 선생님의 약간의 좀 특혜인 것 같아요.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전문의이긴 하지만은 땡땡땡 치과 의원이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다른 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의이긴 하지만. 근데 땡땡땡 치과 교정과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교정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 진료를 안 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른 파트너 원장님이 필요하든지, 혹은 다른 페이 원장님을 써서 같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간판만 보시더라도 무슨 치과 의원이랑 땡땡땡 치과 교정과 치과 의원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원장님의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라는 거죠. 권리고.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치과 의사 내지는 치과 원장님들도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형태의 원장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치과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원장님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는 원장님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치료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제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정 전문의 김쌤TV 김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